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이걸 2월 4일에 했었죠. 그래서 보통 그 규칙에 보면은 일주일 내로 이 부분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현 재판장인데 어제 이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기일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문기일 같은 거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결정을 해서 통보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신문기일을 잡겠다. 그래서 신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변론 준비기일 첫 번째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음으로써 이 신문과 변론 준비기일이 같이 열리는 거죠. 근데 변론 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변호사들만 나가면 됩니다. 뭐 앞으로의 공판 준비 절차, 뭐 증거, 뭐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구속 취소 사건의 신문기일이라면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죠. 출석해서 뭐가 문제다 하는 거를 따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걸 변호사들이 대신 따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구속기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팩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팩트를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수처 다르고 검찰 다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다르고 이래 됐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구속기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체포적 부심을 청구한 날, 그러니까 자료를 법원에 넘긴 날로부터 받은 날, 그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검찰의 자료를 법원에 넘긴 날로부터 받은 날, 그것까지도 또 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뺀다는 것이 시간 단위냐 아니면 날이냐. 날일 경우에는, 왜냐면 형사소송법에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날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0시 35분 그때 이제 수사자료를 공수처가 체포적 부심 수사자료를 돌려받았는데, 자, 그럼 0시 35분이면 그날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아니면 35분만 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한테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뭐 1년에 뭐 2만 건 이상 구속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별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바람에 서둘러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열흘 더 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던 거죠. 근데 법원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돼. 이렇게 돼서 이제 구속기간이 언제까지냐, 뭐 이런 기한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이 26일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니까 이거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5일 자정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26일 오후 7시 30분에 끝나는데 자기들이 구속 기소한 시간이 오후 6시 54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요게 1쟁점입니다. 2쟁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근데 공수처 불법 수사 부분은 대부분 사실 법원에서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랬을 때 법원이 그걸 발부했거든요. 그때 내란 혐의였거든요. 그러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뭐 이걸 인정한 셈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것도 아직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남동 관저를 들어갔죠. 그때 경호처장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에 따르면 그런 군사시설, 군사기지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관할 하는 그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마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 최근에 그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보니까 뭐 징역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사시설 침입. 그리고 이것도 아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전 뭐 침입의 가능성, 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때 이제 사임한 뒤니까 이 사람의 승인을 안 받고 수방사 55 경비단장의 뭐 직인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남동 관저가 아니고 관저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다고 쳐도 뭐 그것도 또 뭐 조작 논란이 있지만 그렇다 쳐도 그 안에 한남동 관저를 들어가는 거는 경호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다는 얘기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 요게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뭐 공수처는 물론 뭐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형사소송법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7일 이내에 이 구속 취소 청구,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석이라는 거는 구속은 합법적이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래서 구속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부터 따져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르면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뭐 사문화 얘기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그냥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이겠다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20일에 신문기일을 잡았다. 이 얘기는 이게 그냥 뭐 딱 재판장이 커트할 정도는 아니고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구속 취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일부 뭐 유튜버들이나 일부 뭐 이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이른바 자기 비즈니스죠. 뭐 그렇게 되면 뭐 조회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반 정도라고 했습니다. 반반 가능성이. 구속 취소의 가능성 뭐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수처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제가 왜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그냥 구속 취소 청구 그냥 기각해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본 결론은 판사들이 이거는 좀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구속기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해서 뚜렷한 사례도 없고 또 다른 규정도 없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옛날에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도 좀 특이한 경우죠. 공수처에서 넘어와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했다가 불호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간 이런 거기 때문에 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판사 얘기는 법원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계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윤곽근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속기간 25일 자정, 이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검찰 의견을 다 듣고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지규현 판사가 그래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우선 검찰 얘기만 듣고 이걸 기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부분,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부분,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서 자, 검찰의 구속기간에 관한 하나의 기준, 이런 걸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일인데 20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오전 10시에 이 구속 취소, 특히 그 중에서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부분을 이제 한남동에 체포를 했을 때, 이건 사실 공수처의 문제죠. 검찰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이거는 이제 경호처장의 승인이 있었네, 없었네 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구속기간이 경과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 부분. 이거는 팩트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뭐 전범과 같은 아주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제 법원과 검찰 간의 구속기간 논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규현 재판장이 아주 신중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구속 취소될 거야, 아니야 이거 기각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전히 기대를 해봄직한 그 신문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